오늘 11월 치러지는 미 대선이요. 지금 민주공화 양당 대선 후보 경선 한창이잖아요. 미국 15개 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 뽑는 이른바 슈퍼 화요일 경선. 전해드린 대로 바이든 현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했습니다. 네, 결국 전현직 대통령이 4년 만에 재격돌할 걸로 보이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까지 미 대선 여론조사 흐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사람이 다시 붙는 거예요? 거의 확실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오늘 슈퍼화요일 경선이라는데 예상대로 압승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말 그대로 슈퍼 화요일인데 별로 슈퍼 느낌이 안 들어서 그러니까요. 예. 상당히 이렇게 경쟁자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상되는 그런 선거가 역대 선거가 대통령 선거는 아닙니다만 각 당의 후보를 지금 선정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미 결과가 예상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슈퍼 화요일까지 와야 그간의 당내 경쟁자들이 여기서 많이 정리가 돼서 나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미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처음부터 그 독자적인 후보 형식으로 나갔다라는 거 봐도 크게 무리는 아니고 그리고 뭐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대사가 여전히 있긴 합니다만 지난번 11개 주에서 워싱턴 DC만 빼고 계속 트럼프가 전 대통령이 압승을 해왔기 때문에 뭐 큰 이변은 없었고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근데 뭐 크게 그 변화는 없어 보이고요. 방금 보도했습니다만 버모트주 하나 정도가 어떻게 될지 그 정도인데 뭐 대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네, 이변은 없었다 짚어주셨는데 앞으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각각 리스크를 좀 짚으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슈퍼화요일 시작되기 하루 전에 대법원이 일단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 이게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도 일정 수준 예상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심리를 할 때 지금 대법원 구도가 6대3 보수 6에 진보 3인데요. 그렇군요. 진보 진영에 있는 대법관들조차도 이 콜로라도뿐만 아니라 이제 몇몇 주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를 그 통과시킬 가능성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은 이겁니다. 2021년 1월 6일에 그 난동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의사관의 난동 사건이 있었는데 그 난동을 트럼프가 선동을 했다. 그렇다면은 미국 헌법 그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르면은 그런 내란 혐의에 있는 사람은 공직을 맡을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 때문에 콜로라도 그 법원에서 트럼프의 그 후보 자격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연방 법원에서 이미 심의를 하는 과정이 다 나왔습니다만 그 트럼프가 진짜 선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결정한 것은 연방 의회에서 이런 것을 결정을 해야지 각 지방 법원들이 결정을 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연방제의 민주주의 자체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이른바 진보 진영의 뭐 대법관이나 보수 진영의 대법관도 다 같이 만장일치로 이것을 수용하지 않은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뭐 트럼프는 이것을 굉장히 정치적인 승리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게 자기가 1월 6일 날 했던 내란 선동 그거는 따로 형사재판 기소돼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승리를 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거는 조금 더 따져보. 그거는 뭐 따로 재판이 열리고 있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별개죠. 별개로 지금 아마 심의가 될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네. 아니 지금 뭐 다른 사법 리스크도 많고요. 뭐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 뭐 하고 그 지지자들이요. 지금 뭐 사법 리스크 다른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문제는 없는 거예요? 사법에 기소가 된 게 4개고요. 4개요. 4개의 기소가 됐고 혐의는 91개인가의 혐의가 있습니다. 크게 그중에 핵심은 2개인데요. 4개 뭐 다 중요합니다만 말씀드린 2021년 1월 6일 내란 선동 혐의가 있고 또 조지아주 개표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해갖고 이 개표 결과를 바꾸라는 압박을 줬다라는 이게 2가지가 사실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이고 심각한 침해가 되는 거죠. 뭐 재판이 시작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예상하기에는 11월 대선 전에 일부 결과는 나올 수 있다. 그 결과는 선고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고 명확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뭐 분명히 선거판에 크게 작동을 한 변수로 셀프 사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셀프 사면은 아마 다 될 겁니다. 미국 대통령제라는 것이 본인이 사명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문제는 근데 조지아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또 다른 문제군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연방 차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연방 대통령이라서 예. 스스로가 사면이 가능한데 네, 네. 이 조지아주의 선거 개입은 조지아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주에 대해서는 사면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트럼프 캠프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뭐 예. 주지사를 바꿀 것이냐 하는 이제 고민이 있는데요.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게 대선판의 하나의 사법 리스크로 여전히 작동할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령 리스크가 가장 큰 점이잖아요. 두 사람 사실 4살 차이인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고령 리스크를 가진 국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그 29일 블룸버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차가 별로 안 나는데도 바이든의 고령은 무려 82%가 너무 늙었다라는 응답을 했고요. 예. 거기에 비해서 77세고 예. 그 바이든은 81세지 않습니까? 77세인 트럼프에게는 47%만 늙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뭐 화면에 많이들 보셨겠지만 네. 서로 간의 이 그 에너지가 다르죠. 예. 트럼프는 여전히 유세장에서 3시간을 혼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뭐 말을 좀 잘못한다든지 걷다가 좀 넘어진다든지 하는 좀 그 나이가 들은 모습들이 연출이 되니까 네. 이제 이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앞으로 이 광고는 뭐냐면 뭐 그 공화 민주당의 후보로 될 가능성은 거의 뭐 확정적이다라고 해도 예. 크게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뭐가 있냐면 토론이 있습니다. 토론이 있는데 그렇죠. 1대1 토론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마도 그 민주당의 바이든 측에서 이 토론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이랑 달라서 예. 미국은 토론을 뭐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제3의 독립기관에서 주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후보 측에서는 트럼프와 그런 토론을 했을 때 오는 득실을 계산을 하겠죠. 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예. 참여를 하게 되면 트럼프가 워낙 거칠게 얘기를 하고 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노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 영상을 저희가 그 고령 논란 관련 영상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잠깐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There is some movement, and I don't want to, well, maybe choose my words. There's some movement. There's been a response from the opposition, but yes, I'm sorry, from Hamas. And Putin, has so little respect for Obama that he's starting to throw around the nuclear word today. You heard that, nuclear. He's starting to talk nuclear weapons today.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 단어를 까먹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상원의원을 굉장히 오래 했고 정치를 할 때부터도 그렇죠. 예, 오래 그렇게 했죠. 이 실언을 하는 거로 유명했습니다. 원래부터요. 실험을 예, 자주 했어요. 젊었을 그렇습니다.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그랬고 특히 사람 이름을 잘못 얘기한 거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고 재미있는 예. 에피소드들이 많은데요. 네. 문제는 방금 화면에도 보셨지만 예. 이건 좀 다른 유형이잖아요. 일단 힘이 없고 예. 뭔가를 잘못 얘기한 게 아니라 기억 자체를 못하는 예. 그런 모습이고 그러니까요. 반면에 트럼프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기억을 못한 게 아니라 그냥 예. 완전히 착각을 해서 지나가다가, 얘기를 한 예. 거기 때문에 착각한 것 같아요. 미국 유권자 입장에서는 대비되는 두 장면들이 계속 보이면 네. 이것은 그 고령화, 나이에 대한 문제는 이번 선거에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와 더불어서 고령화 이슈는 두 가지 핵심 이슈로 작동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누가 될 것이냐. 그렇지 여론조사를 않습니까? 좀 볼까요? 예, 여론조사를 좀 보면서 누가 될 것인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뭐 선거인단을 가장 많이 확보하는 후보가 되는데 이제 간접 선거잖아요. 그래도 여론조사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화면에 나옵니다만 여론조사를 저렇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여론조사를 종합한 또 그 여론조사를 보여주는 예, 예. 사이트들이 있어서 네. 그런 걸 통해서 전체적인 추세를 봐야 되는데요. 추세가 어떻습니까? 최근 한 3개월 사이에 트럼프가 유리하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저렇게 전체 여론조사도 중요하지만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선거는 선거인단 선거고 예. 각 주에서의 그 이른바 승자 독식이라 해서 하나 퍼센테이지가 1%라도 많으면 다 가져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 의미는 미국의 핵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로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가 중요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나머지 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결과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는 반드시 민주당이 이기게 네, 돼 있고 텍사스 같은 경우에도 공화당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6개에서 한 7개 정도로 생각되는 경합주에서 어느 정도 표 차이가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네. 그것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2, 3개월 사이의 추세를 보면 트럼프가 좀 유리하게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 지금 나오는 지금 전체 여론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게 다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차 범위를 벗어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거고요. 예. 그리고 뭐 한국 선거랑 비슷하게 아직도 미국 선거도 꽤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쵸. 네, 네. 그리고 6개, 7개의 적은 주에서 결판이 나고 그것은 4% 내외, 심지어는 1% 미만으로도 이게 서로 간의 이 승패가 갈리거든요. 아.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남은 변수와 그런 것들이 작동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또 이 여론이 바뀔지는 우리가 좀 더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사실 가시화되긴 했어요. 두 사람이 재대결한다. 근데 사실상 이제 확정되는 거는 공화당 7월 그리고 8월 민주당 전당대회잖아요. 그때 누가 러닝메이트로 나설까 또 누가 지지한다고 나설까 이것도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특히 중요한 것이 부통령인데요. 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해리스 부통령이 예. 당연히 같이 할 거고 이제 트럼프 쪽의 부통령인데 과연 누가 니케일리는 아니고요. 예. 니케일리는 본인도 안 한다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기본적인 성향이 자기한테 도전한 사람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또 반드시 보복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니케일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통령은 나름대로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의 어떤 그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전당대회 화면에 있으면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누가 지지를 하느냐도 네.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바이든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계속 얘기가 회자되는 인물이 하나 있죠. 미셸 오바마입니다. 예. 워낙 미셸 오바마 다 아시죠? 오바마 대통령 부인이고 여전히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특히 민주당 지지층들에게는 인기가 굉장히 높은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고령이고 예, 이게 예. 과연 선거에서 될까라는 민주당 지지층들의 우려가 있어서 예. 계속해서 미셸 오바마를 후보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보다 높게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얼마 전에 명확하게 자기는 관심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군요. 대신에 당연히 그 바이든 후보를 자기가 지지하는 것은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은 크게 변수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앞서 여론조사를 짚어보기도 했는데 이 전당대회 이후에 표심이 좀 출렁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표심이라는 게 참 이번 선거도 정확히 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뉴욕타임스에서 공화당의 지지층을 놓고 한번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네. 공화당 지지층에 무조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37%고요. 중도층이 37%고 그리고 트럼프는 안 된다라는 공화당 지지층이 25%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공화당 지지층은 37을 더하는 거고 예, 예. 근데 나머지 25%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과연 이들이 트럼프는 안 찍겠는데 그렇다고 바이든을 찍을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 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영향력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가 최대 관심인데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 테일러 스위프트의 예. 영향력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죠. 예. 하나의 현상이고 뭐 관련돼서 많은 조어들이 나올 정도고 특히 젊은 층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합니다. 얼마 전에 그 슈퍼볼을 놓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슈퍼볼이라는 게 원래 공화당의 그 트럼프 지지층들이 주로 보는 백인들 또 남성들이 주로 보는데 젊은 층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거기에 온다고 하고 또 남자친구가 거기 있다니까 예. 굉장히 많은 숫자가 역대 최대로 시청률을 올린 만큼 그 정도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바이든을 지지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또 상황이 다릅니다. 네. 테일러 스위프트가 만약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적극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면 이것은 더군다나 젊은 층이 이번에 유동층이거든요. 예. 그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바이든한테 유리하게 작동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미 대선 움직임 상황 또 여론조사 흐름 짚어봤습니다. 박원건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